대학 강사로 임용되던 해 유명한 교수님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었다. 조교수가 되려면 못해도 5년은 걸리고 가능성도 희박해요. 나는 그의 말을 곱씹다가 정체기에 빠졌다. 연구에 대한 열정이 사그라들었고 동료들에 비해 내가 얼마나 평범한지만을 곱씹었다. 진로에 대한 고민으로 잠 못 이루던 밤,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 교수님이 나에 대해 잘못된 기술을 한 게 아닐까? 그의 예측은 고정관념에서 나왔을지도 모른다. 내 느긋한 태도를 진지하지 않다고 여겼을 수도 있고 아이비리그를 나오지 않아 성공 확률을 낮게 봤을 수도 있다. 5년 뒤 나는 조교수보다 더 높은 부교수가 됐고 지금은 정교수 진급을 준비하고 있다. 그때 그 말을 계속 되새겼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하지만 5년 전에 나는 전혀 다른 길을 택했다. 나는 5년 후 성취할 거시적인 목표를 설정했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작은 실천들을 계획했다. 개인적인 성공 경험과 나의 전공인 행동과학을 바탕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을 연구한 결과 다음 6가지 요소에 유의해야 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첫 번째, 부정적인 자기기술 바꾸기. 목표를 설정하기 전에 자신의 성공을 가로막고 있는 자기 기술을 확인해보자. 자기 기술이란 내가 스스로에 대해 하는 말이다. 만약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면 어떨까? 머릿속에 처음 든 생각이 난 못해 라면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한다. 강연을 할 만큼 훌륭하지 않아서, 내게는 그 정도의 지식이 없어서, 떨려서, 실수할 것 같아서. 이유들을 글로 적어보면 근거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만약 그것들이 사실이라면 애초에 당신에게 강연 요청이 왔을까? 부정적인 자기기술은 확증 편향의 결과일 때가 많다. 확증 편향은 기존의 믿음을 지지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위배되는 정보는 무시하려는 사고방식이다. 강연을 할 만큼 자신이 훌륭하지 않다는 자기 기술에 얽매여 있다면 그러한 생각을 뒷받침할 증거를 찾게 된다. 외부에서는 강연을 의뢰할 만큼 당신을 전문가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로 말이다. 당신을 가로막고 있는 자기 기술들을 적어보자. 그 옆에는 이를 바꿀 수 있는 작은 실천들을 기록하자. 당신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인식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다. 두 번째, 피드백 걸러듣기. 목표로 나아가다 보면 반드시 타인의 피드백을 듣게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키 큰 양귀비 증후군이다. 큰 성취를 하는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는 현상이다. 같은 무리에 성공한 사람이 있을 때, 특히 나이에 비해 큰 성취를 한 사람을 이유 없이 깎아내리는 것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악플 세례를 받는 연예인, 스타트업 창업자나 성장 중인 회사의 기업주 등이 키 큰 양귀비 증후군에 타깃이 되어왔다. 원래 있던 자리에서 벗어나려 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는 당신을 키 큰 양귀비로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피드백을 적절하게 걸러들어야 한다. 피드백을 들을 때는 자신이 타협하지 않을 선, 꼭 사수할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정하자. 그러면 당신을 나아가게 해줄 조언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이상적으로는 3명의 의견을 받는 것이 좋다. 이 3명은 되도록 서로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3명이 같은 의견을 보인다면 그 의견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자. 하지만 한 사람의 피드백에 나머지 2사람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그 피드백은 무시해도 좋다. 당신이 정기적으로 의견을 구하는 대상은 진정으로 당신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는 시간이 가면 밝혀질 것이다. 세 번째, 시간 존벌레 없애기. 큰 목표를 추구하는 활동들은 즉각적인 만족감을 얻기 힘들다. 보통 이런 활동들은 먼 미래의 결실을 맺는다. 이와 반대로 즐거움은 당장 얻을 수 있지만 나중에 비용이 부과되는 활동들도 많다. 과음, 뒹굴거리며 TV 보기, 끊임없는 SNS 활동처럼 말이다. 그런 활동을 시간 존벌레라고 부르겠다. 시간 존벌레는 더 가치 있는 활동에 쓸 수 있는 시간을 갉아먹는다. 우리의 시간을 갉아먹는 시간 존벌레를 퇴치할 방법을 알아보자. 먼저 일주일 동안 어디에 시간을 소비하는지 조사해보자. 하루를 15분 단위로 분할해 시간 존벌레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세부적인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 존벌레의 내용, 소비 시간, 절약할 방법을 적어보자. 만약 일주일에 24시간을 줄이면
하루를 통째로 버는 셈이다. 이 방식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 쓸 시간을 늘릴 수 있다.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이뤄줄 행동 과학의 비밀. 5년 후 당신은? 이 콘텐츠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